그게 먼 시기로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우리 아이들 우리 제 딸이 5살이거든요. 어이구, 5살 아이고. 아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달았던 게 22세기까지 살겠더라고요. 네, 우리 네, 아가는 네, 높은 네, 확률로. 네, 네. 근데 22세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명 시스템이 지탱할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와중을 그걸 결정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 다음 5년, 10년, 15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기술적 원형들 아니면 미래 그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게 되는 최소한의 회복력인 시스템 구축하냐 못하냐가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시켜 버리게 되는데 정치는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국회도 그걸 논의해야 되는 자리고 왜냐하면 사법부가 과거를 담당하고 입법부가 현재를 집행한다고 하면 입법부, 국회, 정치의 역할은 그 미래의 아젠다를 던지고 국민들적인 컨센서스를 모으고 그거를 대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이 난장판에 실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5년의 정부를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네. 정말 유능하고 아니, 미래적인 그래서 정부를 그냥 만들어야 대놓고 되거든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유력 대선 후보인 네.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네. 국회에 있는 300명의 의원들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아무래도 유력 리더십, 차기 리더십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빅퀘스천, 미래에 대한 빅퀘스천 그리고 AI와 같은 이 전환 과정에 대한 빅퀘스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포지션이고 아니 포지션이 있다고 네. 다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게다가 거기에 대한 어.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작년 300명 중에 1등이에요? 네,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유엔 이제 사무차장이 네네. 유엔 대학 총장이고 AI 전문가예요. 그 그룹과 글로벌 위기라는 국경 없는 사회 전 회장과 네. 함께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대표님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미 AI가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기본 사회 형태로 가야 된다. 그리고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건데 이 기술들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냐 이런 인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교수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에서 보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굉장히 훌륭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그 인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대표는 이미 그런 미래의 의제는 방향들에 대해서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달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를 만들고 달까지 가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저 같은 이제 반 전문가 반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 미래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대표님이랑 이제 후보님이죠. 이재명 의원과 같이 이제 그 다행히 계엄 나기 일주일 전에 런칭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래상들이 아마 대선 과정과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정부 초기에 구성이 돼서 던져질 것 같아요. 뭐 정말 기대하고 싶고 이거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간절히 기대하고 싶은데 네네네. 제가 이재명 후보 뭐 예전부터 이렇게 뵈면 네. 다른 건 몰라도 학습 능력이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똑똑하죠. 예? 똑똑하시죠. 똑똑하시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도태되거든요. 네네네. 의정 활동이라고 뭐 지역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면 뭐 성남 시장을 해도 보통은 마이너스 떨어져요. 네. 처음 할 때보다. 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시작보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시장보다 도지사 때 더 나은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이렇게 축적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 누군가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다른 건 잘 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아니 네, 다른 네, 사생활 네, 이런 네, 거 네, 모르고 뭐 부인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죠.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똑똑합니까? 똑똑해요. 카이스트 교수에도 되실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그래요? 똑똑하시고 한 가지 더 재밌는 특징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낯선 지적 호기심. 낯선 거에 대해서 혹은 아직 오직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대담 같은 거 해보면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논의가 엄청 길어졌던 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모인 국내 석학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 카메라 꺼지고 이제 이게
그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네. 대표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개업나기 일주일 전에 그 네. 런칭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저희가 했던 얘기, 그 대표 그때는 이재명 대표였죠. 대표의 주요 질문들이 이 그 글로벌 이제 분쟁이나 이게 예를 들어서 국내 정치 그 윤석열이 했던 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크나큰 이제 위기 요인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그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 요인들이 그 정치 위기 혹은 분쟁의 위기들이 어느 정도 구성돼 있고 얼마나 올 거냐라는 주제로 이제 해외 석학들 그리고 국내 석학들을 계속 토론을 했었어요. 이야. 일주일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리터러시라고 하죠. 문해력이 굉장히 큰 리더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다음 5년간에 굉장히 큰 기대를 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 다행이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죠. 아, 그렇죠. 다행이죠. 갑자기 뭐 내란이 일으켜가지고, 예? 네. 물론 나라는 힘들었지만 네. 윤석열이 자기 임기를 2년이나 단축시키고 집에 가버렸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건 다행인데, 야, 의원님은 정말 정치하는 이유가 정확히 있으시네요. 그럼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PD님 우리 차주 의원님 후원에 뭐 안내 이런 거 됩니까?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또이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아이고. 이름은 차주호인데 후원금은 안 찼군요. 아, 이게 후원회장이 이재명. 네, 이재명 의원께서 후원회장을 계속 정치 입문할 때부터 계속 해주고 와, 계세요. 그래요? 아, 근데 후원회장이 역할을 해야지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맴돌게 하면 어떡해요? 아, 계좌 그러게요. 있습니다. 농협 301 0346 4145에 51 국회의원 차주호 후원회 후원 문의도 있네요. 아마 의원실인 것 같습니다. 784에 아이고 잠깐 번호가 안 보이는데요. 네. 784에 큰 거로 네. 4364입니다. 전화도 해주시고요. 또 아시죠? 이거는 다 환급 받는 거니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엉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무슨 30년 전, 40년 전에 데모했던 이력 가지고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아까 하신 말씀이 맞아요. 사법부는 과거의 일 처리하고 행정부는 오늘의 문제를 처리하지만 입법부라도 미래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하고 함께 있어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막 문과 애들 설치는 통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과적 이과신 거잖아요. 이과적 문과시고 네, 섞여 있는 거잖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리고 네. 제가 예전 위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의학, AI, 뭐 인류학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난민학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양쪽에 이해가 없으면 네. 생각들이나 시야들이 굉장히 좁아지는 느낌들이 네. 있어서 그런 삶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방송을 되게 네. 오래 하고 싶은데 지금 본회의를 또 가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박경희님 오산 의원님입니다. 네,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죠. 오산도 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요. 오산도 이제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있어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될 때 오산이 그 한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산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산의 미래 설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저 개인정보지만 공인은 다 개인정보도 오픈돼 있어서 네네네. 그냥 여쭤보면 네. 40대시죠? 네네네. 좋다. 40대 의원님이 이렇게 실천적이고 또 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해주시고 오늘 모처럼 저는 방송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게 다시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미래는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한다. 정말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 막 이렇게
애들 생각하고 막 아까 5살 자제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차지호 의원님과 함께 잘 준비하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